지금 손목이 좀 편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기분 탓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포 2기가 우리가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긴 하거든요. 자궁 내막이 탈락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의 컨디션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컨디션을 한번 보시고 이네일러 향은 아직 좀 남아있어요? 아니면 거의 다 날라갔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는데 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아있습니다. 그죠? 네.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다행이에요. 자, 왼손 검지인데요. 네. 요거 1분 정도 측정할 거고요. 자, 요거는 3번 측정할게요. 네. 3번 측정해서 중간값 될 거고요. 네. 남포 2기가 우리가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긴 하거든요. 지금이 가장 우리가 운동하기도 좋고 새로운 거 도전하기도 좋은 시기이긴 해요. 근데 이제 황체기가 딱 되면 아무래도 다른 거 새로운 거 시도하기가 조금 버거워지는 그런 시점이 황체기인데 그게 이제 생리 시작하기 14일 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계절이 바뀌잖아요.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오는 시기랑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오. 그게 계절성 우울감이나 계절성 우울증 이거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조 주기가 또 바뀌고 일조 주기가 바뀌면서 피부에 닿는 기온차도 바뀌고 그리고 뭐 습도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잖아요. 이거에 적응하는 과정인 거예요. 2월에서 3월 그리고 한 11월에서 12월 그때가 가장 힘들어하세요.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저도 힘들죠.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질환들 중에서 자궁내막 증식증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게 있으면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이 월경 시기에 들어요. 그리고 월경일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라고 느끼는 어떤 사람은 4일하고 5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의 치료법은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끔 조절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자궁내막증이거나 뭐 자궁내막 증식증이 뭐 암으로 갔어, 자궁내막암이 갔어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자궁내막 증식증 있는 회원들도 운동이랑 에센셜 오일 결합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리 주기나 이런 것들이 좀 호르몬 대사가 맞춰지면서 괜찮아지기도 해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 자체가 뭔가를 생산해내는 애들이야. 생산하고 세포를 만들어내고 더 개수를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남들보다 생리 주기가 조금 더 길면 이 에스트로겐이 나올 그 시기, 난폭이라는 이 시기가 남들보다 조금 긴 거예요. 그리고 간지럼증이 황체기 때 심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 황체기라는 게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는 난폭기를 지나서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황체기거든요. 배란이 되고 나서 나오는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면서 이 자궁 안의 내막 자체를 이 수정란이 착상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일단 에스트로겐은 땅에다가 많은 흙들을 들이부은 거야.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은 이 흙을 한번 이렇게 섞으면서 밭갈이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치밀했던 조직들이 조금 이렇게 불어나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프로게스테론인데 근데 사람마다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 저 같은 경우도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는 황체기 때가 되면 몸이 엄청 간지러워요. 자가 이 면역과 관련한 부분이니까. 근데 나의 컨디션이 좋고 지난달 건강하게 스트레스도 내가 잘 관리하고 지났다면 이 프로게스테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상황이 없어요. 그러면 이 프로게스테론에 알러지가 있느냐 없느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은 내가 불편감을 느끼는 뭐 지렴이나 냉 나오는 거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황체기 때 유독 심하다가 아니라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냉이랑 지렴은 자궁의 건강 상태와 연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골반, 고관절 얘네들을 좀 잘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고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혹시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얘가 난소죠. 얘가 난소면 난소에 난자가 될 수 있는 원시 세포들이 존재해요. 여성들은 이거를 평생 사용할 걸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 때부터, 태아 시기 때부터 사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난자가 돼버리면
효율이 없잖아요. 그치? 그리고 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생식을 해야 되는 건데 때에도 안 맞아. 아이의 몸에서 어떻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성징이 일어나고 나서야 얘네가 난세포가 이렇게 난자가 될 수 있게끔 자라요. 그걸 우리가 난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난포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얘가 보유하고 있던 재료를 가지고서 내가 뭔가 음식이나 쿠키나 빵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할 거죠. 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난포가 자라나는데 처음에는 한 7, 8개가 동시에 자라나요. 그거를 우리가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 그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난포 2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생리가 끝났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는데 난포 2기쯤에 되면은 7, 8개가 막 성장을 하면서 걔네들끼리 이제 경쟁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크고 잘 성장된 난포를 걔만 집중적으로 이제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하는 과정이 난포 2기 동안 진행이 되고요. 난포 2기가 한 7일 정도, 6일에서 7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뇌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얘를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잘 나왔다. 그리고 적절하게 난소가 잘 커졌다라는 걸 뇌가 다시 인식했다라는 전제 하에 배란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은 뇌에서 얘가 잘 자랐는지 인식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인식하는 부분이 시상하부고 시상하부가 그걸 인식해서 뇌하수체한테 난소를 자극하는 모든 내 몸의 기관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들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 뇌하수체에서 얘한테 보내는 난포자극 호르몬을 계속 더 보내게 되면 난소에 있는 난세포들이 난자가 될 수 있는 이 씨앗들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그럼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면 뭐가 문제냐? 자궁 내막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할 적에 자궁 내막이 탈락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궁 내막이 탈락될 때 전부 다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예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랑 자본금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것처럼 어느 정도 자본금, 시드머니는 갖고서 우리가 다음 달에 자궁 내막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겉에 있는 조금 불필요한 내가 몸집을 좀 줄이려고 얘네를 탈락시켜서 내보내는데 얘가 그대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 혈액을 따라서 호르몬들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혈액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호르몬들이 자궁에 가면 자궁 내막을 많이 만들고 가슴으로 가면 유선을 많이 형성해서 가슴이 이렇게 커지고 피부로도 우리가 가거든요. 피부에도 에스트로겐의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탄성도가 좋아지고 피부가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가 일단 내가 만약에 한 5 정도 에스트로겐이 나와야 하는데 10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면 넘치는 거죠. 넘치는 게 돼버리면 자궁 내막은 계속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증식증이라고 하는 거고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궁 내막이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월경 때. 근데 사람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아서 학설이 많아요. 자궁 내막이 탈락해서 나가야 되는데 얘가 역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자궁과 난소의 구조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을 적에 얘네가 그냥 연결돼서 붙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나팔관, 자궁관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요 허공에 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난소에서 난자가 나올 때 난자를 이렇게 채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떠 있다 보니까 역류해서 얘가 복강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랬을 적에는 계속 배에 불편감 있고 복부가 막 아프고 나중에는 이게 증식을 하는 게 자궁 내막의 특성인데 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변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암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에 내가 얼마만큼 노출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면 사람마다 지렴이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렴이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지렴 종류에 따라서 좀 변하겠지만 이 영양이랑도 상관이 있다라고 좀 보기도 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많이 높다라고 느꼈을 적에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에스트로겐을 자궁에다가 보내지 말고 근육 쪽에다가 재합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근육이 재생돼야 될 때도 에스트로겐에서의 호르몬들이 성장 호르몬 인자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는 쪽으로 요거를 태워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거기에 에센셜 오일에서 이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거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꽃 계열이랑 잎 계열 또는 뇌 쪽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게끔 뭐 프리계통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뇌가 받아들이는, 시상하부가 받아들이는 경로를 조금 더 클린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월경증후군도 무사히 넘어가요. 아로마를 적용한다 운동에? 뭐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뇌는요 결국에는 신경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신호가 교환돼야 되잖아. 네. 반응이 얼마나 민첩한가에 따라서 뇌 기능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뇌 기능이 좋다 나쁘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호르몬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반응들인데, 이거를 잘 만들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하나를 더 얘기를 해드리면, 호르몬 계통의 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외측선 운동을 좀 잘해주시면 좋아요. 외측선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심장에서 혈액이 가죠. 근데 외측선이 움직이는 게 사실은 심장과 가장 큰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지 잘 움직이는 거, 외측선 레터럴 플렉션 잘하는 게 내 혈액의 순환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결국 잘 되면 호르몬들이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내 몸에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혈관 탄성도 검사도 하잖아요. 이 혈관 탄성도를 좋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얘네를 혈액을 잘 보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러면 혈액이 순환 잘 될 수 있도록 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할 건데, 그러면 말초는 손끝부터 신경 써서 운동하는 거. 그리고 중심축은 심폐 몸통에서 움직임을 좀 활성화시키는 거. 그래서 운동량이 무조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운동량을 더 늘리는 것보단 그 운동량 안에서 조금씩 변형을 주면, 변주를 주면 오히려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체간에서 세디탈 플레인에서 굴곡 신전 요거랑, 그리고 이 프론트 플레인에서 레터럴 플렉션 요거 움직임과 상지 움직임을 좀 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척추를 따라서 다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운동 어떤 식으로 보통 필라테스나 뭐 웨이트나 어떤 방식으로 좀 하세요? 필라테스는 레슨을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짠 시퀀스로 하고 클라이밍을 또 해요. 근데 정말 클라이밍 끝나고 나면 진짜 너무 행복해요. 상쾌하죠? 네. 클라이밍은 하면서도 너무 즐겁고. 왜 끝나고 그런 줄 나서- 아세요? 왜요? 손을 쓰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심장 쪽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상지를 쓰는 건데, 이거 잘하고 계신 거거든? 클라이밍 하려면 엄지손가락만 힘이 좋아서도 안 되고 새끼손가락만 좋아서도 안 된단 말이야. 요걸 척골 이 양력이랑 이걸 다 써야 되는데, 이거에 가장 좋은 게 클라이밍이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저도 클라이밍 하는 회원들이 몇몇이 있지만 네. 등과 손을 잘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클라이밍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전완이 두꺼워져. 클라이밍을 잘 하시는 분들은 등에서부터 팔을 뻗어내는 이 힘을 잘 쓰시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행복한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클라이밍 하면서 발이 다치고 있어요. 근데 발. 제가 뭐냐면 신발이 잘 안 맞는데 모든 신발이 다 안 맞아요. 그래서 계속 그 염증이 이제 후종골 관절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액낭이 생기니까 이건 쉬는 것밖에 밥이 없는데 난 쉬면 우울하니까 안 돼.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건 원인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를 좀 알아본 다음에 얘네가 요렇게 조금씩이 눈덩이 굴러가듯이 해서 이만한 눈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불편한 거거든. 그러면 궁극적으로 다른 부분은 괜찮지만 아직은 이제 관절낭 쪽에 좀 염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는 거, 발 사용을 많이 하면 그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것만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후종골 관절낭에 염증 있는 것만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염증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밤이나 롤온 타입 같은 거를 만들어서 뒤꿈치랑 이 아킬레스 텐던 있는 데 있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운동을 시키면 염증 때문에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야. 한님쌤은 발 뒤쪽에 염증만 관리 잘 해주시면 끝이야. 염증 있는 부위 있죠. 제가 네. 얘기하는 부위가 딱 여기예요. 여기 발목 삼각 있는데. 네. 요렇게 발라주세요. 아, 이걸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그냥 거의 기성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맞춰서 하면 돼요. 먼저 3개부터 한번 맡아보실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달달한 알코올? 달달한 알코올. 별로예요. 네. 별로예요. 불쾌한 단 냄새예요. 얘 좋아요.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도 또 선물을.